나는 결혼식 날 500명의 손님 앞에서 아버지의 조롱을 들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돈 없고 집안도 없어. 그냥 내가 데려온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비밀 때문입니다. 그날은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치러지는 내 결혼식이었다. 2025년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빼곡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재벌 3세의 딸로 유명한 나의 남편감을 비웃으며 마치 쇼를 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신부로서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신랑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나를 통제하려 했다. 지은아, 내가 내 딸이니만큼 완벽해야 해. 집안의 명예를 지켜. 어린 시절부터 그 말은 나의 삶을 옥죄었다. 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그 비밀을 내가 대신 짊어진 죄. 10년 전 나는 고등학교 때였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아버지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 집안은 파탄 날 터였다. 아버지는 나를 불러 말했다. 지은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니? 내가 학교에서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하면 아버지의 실수는 덮을 수 있어. 나는 울면서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으니까. 어머니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도박비 때문에 치료비가 끊길 위기였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돈을 훔친 척 연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 사건은 언론의 재벌 딸의 범죄로 소란을 피웠다.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나를 실패작이라 부르며 멀리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누나와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조롱은 그 비밀을 건드렸다. 이 신랑은 내 과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범죄자였다는 걸 알면서도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500명의 눈이 나를 찔렀다. 신랑의 가족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고 내 친구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 그 과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에게 지운 거예요. 홀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계속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횡령을 제가 대신했어요. 회사 돈을 도박으로 잃으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도둑이 됐어요. 손님들의 입에서 헉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그날 이후 내 복수는 시작됐다. 나는 단순히 진실을 말한 게 아니었다. 그 한마디는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걸음이었다. 법정에서, 언론에서,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나를 배신한 자였다. 이제 내가 그를 배신할 차례였다. 나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버지의 회사 문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유학 시절 배운 국제법과 로펌에서의 네트워킹.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듯 했다. 첫 번째 타겟은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는 아버지의 도박 중독을 알았고 나에게 증언할 의향이 있었다. 지은 씨, 당신 아버지는 나를 이용해 돈을 세탁했어요. 증거를 드릴게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나는 울었다. 왜 나일까? 왜 내가 이 고통을 짊어져야 할까?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회사 이사회에 제보를 넣을 거야. 익명으로,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해.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전형적인 아버지의 전술. 화를 내다 울며 사과하는 패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네, 아버지. 하지만 진실을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다. 가족 모임은 우리 집 안방에서 열렸다. 누나와 동생이 모였다. 아버지는 지은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변명했다. 누나는 지은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를 욕되게 라고 나를 탓했다. 동생은 그냥 울었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도박장 CCTV. 이게 다예요. 제가 대신한 이유. 아버지는 웃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로펌에서 배운 거지. 그의 눈빛이 변했다. 갑자기 그는 나를 위협했다. 내가 계속 이러면 내 결혼 생활을 망칠 거야. 신랑 쪽에 다 알려줄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신랑은 내 과거를 알았지만 아버지의 진실은 모른다. 이혼 위기.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당신의 비밀은 더 많아요. 어머니의 죽음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 병원 기록을 내가 숨겨둔 거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그날 밤 나는 신랑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안아주며 말했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 같이 싸우자. 그의 지지는 내 유일한 빛이었다. 복수는 이제 가족의 것이 됐다. 이사회 제보는 효과적이었다. 주가가 10% 하락했다. 언론은 재벌 회장의 횡령 의혹으로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음모예요. 제 딸 지은이가 배신한 거죠. 그는 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 SNS에서 나는 배신자 딸로 낙인 찍혔다. 댓글은 독이 됐다. 아버지를 팔아넘기다니, 한심해. 결혼식에서 한 집 봐, 미쳤어. 나는 견뎌야 했다. 로펌 상사에게 사표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이제 독립해서 싸울 때였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아버지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 피해 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 증언자는 아버지의 옛 파트너였다. 그는 나를 속여 사업을 빼앗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패턴을 드러냈다. 배신, 조종, 버림. 나처럼. 소송 준비 중 아버지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내 신랑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신랑은 IT 스타트업 CEO로 투자 유치 중이었다. 갑자기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당신 아내 때문에 위험해. 아버지의 네트워크는 무서웠다. 신랑은 괜찮아, 지은아. 우리는 이겨내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 피로가 쌓였다.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털어야 했다. 우리 집 지하실에 숨겨진 그곳. 어렸을 때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 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도박 기록이 가득했다. 밤에 몰래 들어가 USB에 모든 걸 복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빼돌린 증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치료비가 사라졌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JTBC 뉴스에서 특종 보도. 재벌 회장, 부인 보험금 횡령 의혹. 아버지는 부인했다. 가짜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주가는 폭락, 이사회는 아버지를 압박했다. 아버지는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비밀리에. 지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돈 줄게. 100억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웃었다. 정의. 내가 범죄자였잖아. 내가 구해준 거지.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구해준 게 아니에요. 이용한 거예요.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자살했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폭로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 병원 기록은 암으로 나와 있었다. 증거를 봐요. 나는 USB를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건 내가 숨긴 거야. 그녀가 도박 빚을 알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복수는 더 커졌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재수사 요청했다. 검찰에 제출. 아버지는 내가 이기면 가족이 끝나으라고 위협했다. 가족은 갈라졌다. 누나는 아버지 편에 섰다. 지은아, 왜 파괴해? 우리는 부자잖아. 동생은 나와 함께였다. 언니, 나도 도울게. 동생은 대학생으로 SNS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밀 해시태그가 퍼졌다. 언론 전쟁은 치열했다. 아버지의 로비스트들이 나를 공격했다. 변호사 자격 박탈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반격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만났다. 이야기를 팔게요. 진실을 위해. 다큐는 숨겨진 재벌로 방송됐다. 시청률 20%. 아버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그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내 과거를 폭로한 책을 출간. 배신자 딸의 진실. 책에는 내가 학교 돈을 훔친 세부 사항이 적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해 복수한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나는 악녀가 됐다. 결혼 생활도 흔들렸다. 신랑의 부모님이 기혼하세요 라고 압박했다. 신랑은 사랑해, 지은아 라고 했지만 그의 회사 파산 위기였다. 나는 포기할 뻔했다. 밤에 혼자 울며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일어났다. 엄마, 용서해요. 끝까지 갈게요. 법정 첫 심리가 열렸다. 아버지는 증언대에 섰다. 제 딸은 미쳤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의 변호사는 나의 정신질환을 주장했다. 증거는 조작된 진단서. 나는 반박했다. 그건 위조예요. 제 과거는 아버지의 강요였습니다. 재판은 3개월 끌렸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비서, 파트너, 심지어 아버지의 불륜 상대. 그는 아내를 버리고 나를 샀어요. 불륜? 아버지는 평생 가정팍 이미지를 유지했다. 충격적인 증언에 호른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무너졌다. 모두 거짓이야.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왔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나의 비밀을 드러냈다. 피고인 딸은 남편과 불륜 중입니다. 증거는 가짜 사진. 신랑과 내가 아닌 합성된 이미지. 아버지의 마지막 함정. 나는 이건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신랑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진짜야. 나는 울며 설명했다. 아니야. 아버지의 짓이야. 우리는 DNA 검사로 증명했다. 사진은 가짜. 하지만 이미 손상은 됐다. 신랑의 신뢰가 흔들렸다. 나는 홀로 싸웠다. 밤샘하며 증거를 모았다. 아버지의 해외 계좌, 세탁된 돈의 흔적. 스위스 은행 문서를 입수했다. 로펌 동료의 도움으로. 지은아, 위험해.
포기해. 하지만 나는 지게 내 삶이야 라고 답했다. 재판 2차 심리. 아버지는 증언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했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 눈물이 흘렀다. 연기. 배심원들은 감동받았다. 변호사는 딸의 광기 vs 아버지의 사랑 프레임을 만들었다. 여론은 아버지 쪽으로 기울었다. 딸이 너무해. 용서하자.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동생이 도왔다. 언니, 이거 봐. 동생이 해킹한 아버지의 이메일. 지은이를 없애? 사고로 킬러 고용 지시. 아버지의 진짜 얼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체포됐다. 살인 미수 혐의. 재판은 뒤집혔다. 배심원들은 이건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를 만났다. 왜 나를 파괴해? 내가 원한 게 뭐야? 나는 평화예요. 당신 없는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재판 결과 아버지는 15년형. 회사 파산, 가족 분산. 누나는 해외로 도망쳤고 동생은 나와 살았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새 로펌을 열었다. 피해자 권리 전문. 아버지의 피해자들을 대변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신랑은 떠났다. 미안해, 지은아. 견딜 수 없어. 홀로 남은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이게 승리인가? 매일 자문했다. 1년 후, 아버지의 편지. 지은아, 용서해. 내가 이겼어. 예, 하지만 나는 태웠다. 용서는 없었다. 새 삶은 고독했다. 로펌은 성공했지만 밤에는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조롱, 어머니의 얼굴. 나는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용서가 필요해. 하지만 용서? 불가능했다. 어느 날 과거의 친구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나는 동의했다. 영화 배신의 신부는 히트쳤다. 관객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는 너무 잔인해. 가족을 파괴했어 라고 비난했다. 영화 시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 아버지의 옛 연인. 당신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당신은 강해. 이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다시 왔다. DNA 검사 결과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일기. 지은아,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그를 용서해. 충격. 아버지의 모든 배신이 그의 불안에서 왔을까? 나는 조사했다. 진짜 아버지는 어머니의 첫사랑, 평범한 선생님. 그는 어머니의 죽음 후 자살했다. 내 탓이야.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잘못된 대상. 아버지, 양아버지에게 편지 썼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그는 감옥에서 답했다. 고마워. 사랑했어. 출소 후 그는 변했다. 회사를 재건하려 하지 않고 자선 활동. 내 덕분이야.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신랑이 돌아왔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 10명 손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됐다. SNS에서 지은이는 악녀야. 아버지를 감옥 보냈어. EBS 영웅이야. 진실을 드러냈어. 나는 침묵했다. 동생은 결혼했다. 아버지는 참석했다. 어색한 미소. 축하해.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처음으로 진짜처럼.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아버지의 유언. 죽기 전, 지은아, 내가 진짜 범죄자였어. 나를 대신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거짓말? 증거는 그의 일기. 지은이가 돈을 훔치게 유도했다. 그녀의 야망. 충격. 내 기억이 뒤집혔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 쇼핑하고 싶었다. 그는 그걸 이용했다. 내가 범죄자였어?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허상.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날게. 책을 썼다. 배신의 진실. 베스트셀러. 이제 나는 강연자. 용서와 복수의 경계. 결말은 비극적. 아니, 희망적. 가족은 재결합. 하지만 상처는 남아. 독자들은 논쟁한다. 누가 옳았을까?